자, 닥터손의 팀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리더십은 전적인 헌신이다.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 스킬을 연마하라.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 첫 줄에 그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리더십의 황금 스킬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현대 리더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7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경청하라, listen carefully, 잘 들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을 공유하라. 이 듣는 것이 비전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잘 듣는 것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팀원 간의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데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의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리더십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이상의 내용에서의 그 노하우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서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은 쉽지 않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정상의 반을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곤한 가운데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신을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셔서 집중해서 뭔가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그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요 밑에 보면 경구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리더십을 배우려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가 찍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리더가 되려는 의욕은 있는데 연구하거나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인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회사에서 회사 문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30이 넘으면 벌써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40, 50이 넘으면 이메일 작성하기도 어렵고 SNS 보는데도 벌써 눈이 어두워지고 책을 보면서 무언가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요원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기도 하지만,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리더십의 기술을 쌓는데 베이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과정, 커뮤니케이션의 그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자가 의미 있는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두로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죠. 이 말 중에 어려운 말은 없는데, 실제로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또 회사의 조직 생활 가운데서 팀 활동 가운데서 이런 요소를
배제시킨 리더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지나치게 사투리를 쓴다든가 아니면 자신만이 아는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서는 의미 전달이 되질 않겠죠.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두로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언더스탠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만 했는데 상대방이 사우정이다.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듣겠죠. 형광등이다. 알아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완벽하게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를 전달하고 내용을 이해했으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듣는 사람,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절차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확인이 안 됐을 때 오해가 되고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팀원들이 실패를 맛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통 9 to 5라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가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또 시시각각 들어오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 또 고객으로부터의 전화라든가 고객과의 그 상담 내용 또 뭐 회의 내용 아무튼 오전에 출근해서 엄청난 양의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조직과 팀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서 그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는 실종돼 버리고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독백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것을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혼자서 연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혼자서 독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리더가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이제 팔로우가 될 수도 있겠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겠고 팀 내의 조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리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자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라. 의사 전달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됐을 때 리더와 구성원들은 최상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